여러분, 주식 계좌 확인하셨나요? 어제보다 올라서 기분 좋으신가요? 그쵸, 빨간 숫자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 숫자 뒤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갑 속 돈의 가치를 슬금슬금 갉아먹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거대한 힘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는 거 말고요. 진짜 길게, 아주 긴 시간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위로 끌어올리는 그 근본적인 힘은 과연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더 좋은 기업들이 계속 나오니까? 경제가 성장하니까? 아니면 혁신적인 기술 때문? 네,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물밑에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시장을 움직이는 이 두 가지 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걸 알고 나면 왜 주식시장이 때로는 거대한 착시 현상처럼 보이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 주식의 가치가 오르는구나. 여기에만 온통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주식의 가치를 재고 있는 바로 그 돈 있잖아요. 그 돈 자체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우리는 보통 인플레이션 하면 그냥 물가가 오르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질은 좀 다릅니다. 어제 내 지갑에 있던 10,000원이랑 오늘 내 지갑에 있는 10,000원이 이름만 같지 전혀 다른 돈이라는 거예요. 즉, 내 돈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는 힘, 바로 구매력이 점점 약해지는 현상.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아주 쉽게 머리에 쏙 들어오게 만들어줄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줄어드는 자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길이를 잴 때 쓰는 자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자가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짧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 어제 쟀던 똑같은 책상인데 오늘 그 줄어든 자로 다시 재면 어제보다 숫자가 더 크게 나오겠죠? 50cm였던 게 51cm가 되는 식으로요. 이거 책상이 갑자기 길어진 건가요? 아니죠. 바로 우리가 쓰는 자가 짧아졌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이 원리가 주식시장에, 아니 모든 자산시장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주가 상승 있잖아요. 그게 물론 기업 가치가 커져서 오르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상승분의 상당 부분은요. 사실 그 가치를 측정하는 돈이라는 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숫자가 커 보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이, 그거 그냥 그럴듯하게 꾸며낸 비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주장이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역사적 데이터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길게 수십 년 단위로 보니까 주식, 부동산,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연평균 상승률이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거의 평행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바로 이 세 가지가 모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똑같은 뿌리에서 자라났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괜히 그 유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결국 돈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바로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 경제 시스템은 이렇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요? 이제 그 시스템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대의 돈이 돌아가는 방식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공급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실제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돈을 푸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중에 돈이 너무 흔해지겠죠. 뭐든지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돈도 똑같습니다. 돈 한 장 한 장의 가치가 희석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가 어디로 갈까요? 바로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좋은 기업의 주식이나 땅 같은 희소한 자산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산들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의 가치가 서서히 떨어지는 게 우리 시스템의 어떤 버그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고 완만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계된 일종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예, 버그가 아니라 피처인 거죠. 애초에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의 생존 전략으로 바꿔볼 시간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생각했던 투자의 목표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내 계좌에 찍히는 숫자, 0이 하나 더 붙는 게 목표였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건 바로 내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이 거대한 흐름보다 더 빨리 내 자산을 불리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즉 나의 진짜 구매력을 지키고 더 나아가 키우는 것. 이게 바로 투자의 궁극적인 임무가 되는 거죠.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그 유명한 공식 R greater G가 바로 이 냉혹한 현실을 딱 한 줄로 요약해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자본, 즉 자산알이 돈을 버는 속도가 우리가 노동으로 버는 돈, 즉 경제 성장률 G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월급만 모아서는 이 거대한 돈의 가치 하락의 물결을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할 마지막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거친 강물 위에 떠 있는 뗏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바로 그 뗏목을 끊임없이 하류로 뒤로 밀어내는 거대하고도 강력한 강물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냥 이 뗏목 위에서 물에 안 빠지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이 강물이 우리를 뒤로 밀어내는 속도보다 더 빨리,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거대한 강물 위에서 현금만 꽉 쥐고 가만히 있는 건요, 사실상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뒤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튼튼한 자산이라는 뗏목에 올라타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를 젓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투자는 정말로 부를 쌓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항해인가요? 아니면 그저 이 거대한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간신히 물을 퍼내고 있는 생존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이 앞으로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